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50여일 남았죠.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를 공식적으로 띄웠습니다. 총선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한 거고요.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연결해서 바로 좀 인터뷰 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패닉 상태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네, 저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대구 경북을 포함한 국민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이 안전 수칙을 지키시면서 네. 생활을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야당 특히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책임지지도 못할 낙관론으로 일관을 했다.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네, 안전 수칙을 지키시라고 하는 것, 정부가 일관되게 그 말씀을 해드렸고요. 예. 네, 그리고 과도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네.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입장을 정부가 견지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도 쉽지 않으시죠? 여기저기 악수하는 거 이런 것도, 그죠? 당연히 조심스럽고요. 예.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그런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종로 쪽에요. 복지원을 방문하셔가지고 감염 우려가 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얘기예요? 확진자가 나온 건 한참 뒤였는데요. 네. 1일에 복지관을 폐쇄했었지요. 네. 그리고 3일에 복지관을 소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6일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네, 6일에는 방문해서 소수의 직원들과 관계자들, 네. 일하고 계시는 현장을 보고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한 분도 나오시지 않았고요. 예. 이제 복지관 운영위원장을 맡으신 어르신은 나오셨지만 네. 이용자로서 나오신 건 아니었죠. 예. 그리고 6일 제가 방문한 날로부터 어제까지가 잠복기가 끝난 것이니까요. 네. 네. 검사를 곧 받을 건데요. 그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검사를 받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잠복 기간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예, 원래 알겠습니다. 검사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 국민들께서 우려하신다면 네. 검사를 받겠다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요. 중앙 정부의 지원을 간절하게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려야 하고요.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 지도자들께서는 네. 세금 쓰지 말라고 하시던데 네.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네, 이럴 때 써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네. 국민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네. 정부의 기본 의무라 생각합니다. 추경은 어느 정도 규모로 혹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판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마 판단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요. 종로구 선거구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 얘기는 지금 좀 전에 저희들이 이제 관련 얘기를 나눴었는데 금태섭 의원 지역구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리를 오늘 한다 그러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구로 보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정리의 방법은 네. 당에서 잘 연구를 했을 거고요. 네. 본인들과도 상의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래 가지 않아서 말끔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결정이 되나요? 오늘 그렇게 많이 늦춰서는 안 되겠죠. 네. 처음부터 이런 일이 당의 생각에서 빚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예. 한두 분 관계된 그쪽하고 관계된 분들의 의견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었죠. 다행히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 아니, 이해찬 그 선대위원장이 두 사람 다 쓸모가 있는 그 인재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다른 지역구로 보낸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은 기자들께서 해석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진술을 강요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조국 대 반조국 이런 구도가 연출이 되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정리된다는 것, 예. 정리한다는 것에 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방금 김경래 기자께서도 오늘 중에 정리되느냐 그러시는데 네. 자꾸 그걸 물어보시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예. 정리가 된다는 건 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빠른 시일이 아니라 빠른 시간. 빠른 시간. 아, 그럼 네. 오늘 중이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이 국가가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네.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국가를 네.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무책임하다. 네, 책임 있게 국정에 임하는 것이 네. 여당이건 야당이건 모두 네. 필요한 의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이 선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 전망은 평론가들이 하실 일이고요. 네. 저희들로서는 한 석이라도 더 뒤에서 네.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 최근에 민주당의 분위기 흐름이 좋지 않다.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가 그렇게 짚었는데 예를 들어 뭐 임미리 교수 그 칼럼 고발 취하건 이런 것들부터 해서 최근에 강서갑 지역구 논란 이런 분위기에 대한 위기감 당내에 좀 있나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네. 선거도 그렇고 일반의 국정도 그러하고 네. 악재가 없으면 좋지만 네. 악재는 일정하게 늘 있습니다. 네. 악재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악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네. 악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는 신뢰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런 악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네. 악재가 생기면 즉각 대처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악재를 해결하고 관리해 갈 것입니다. 네. 그 악재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가 이제 그런 지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예. 네, 아까 임아무개 교수님 건도 예. 바로 하루 만에 제가 고발 취하가 되도록 당에 요청을 드렸고 또 그대로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도 저는 국민께 미안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네. 사태를 진정시킨 바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시간 지체하지 않고 네. 악재를 끊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선대위원장으로서요. 지금 PK 얘기, TK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물갈이를 많이 하면서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게 전략인 것 같은데 이쪽 TK, PK 상대적으로 좀 열세로 분석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세우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선거 시기라 해서 네. 선거의 승부에만 몰두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네. 정부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해가면서 네. 선거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승부의 문제는 제가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기본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쪽 주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 네. 그리고 생활에서 정부 여당이 노력하는 것, 이런 것 이외의 무슨 승부를 위한 또 다른 무슨 이상한 일, 네.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예컨대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당으로 상당수의 비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지금 뭐 예상하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겠네요, 그죠? 그것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일이지요. 네.
네,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 얘기도 하나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 쪽이 그 뭐 기소권, 수사권 뭐 이런 것들을 두고 많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거의 악재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선거의 악재냐 아니냐를 뛰어넘어서 네. 어떠한 문제든지 오랜 기간 동안 싸워가면서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검찰도 물론 검찰이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하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건 옳습니다. 네. 동시에 검찰의 개혁을 상당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네. 그런 양면을 고려하셔야 되고 법무부도 이 문제를 이런 양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현명치 않다는 건데 눈을 뜨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종로구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분위기는 어떠세요? 이거 다녀보시니까? 네, 뭐 종로라고 해서 특별하겠습니까? 여러 네.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네. 또 오늘의 살림에 대한 걱정 또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또 내일에 대한 기대,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또한 있는 것으로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이쪽 종로 쪽으로 선택을 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는 빅매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선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스스로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많은 관심을 받겠죠. 그리고 다른 선거에도 네.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네. 이른바 자기 지지도 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이 네. 경쟁을 하게 됐으니 네.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네. 이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네. 그런 선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께서 조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판세를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현장에서는? 특별히 제가 전체를 다 파악할 능력은 없고요. 네네. 네, 여론조사는 참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뭐 저기 뭐랄까 낙관하고 계시거나 뭐 아니면 긴장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어떤 평가를 해주실 수는 없나요? 당연히 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계신가요? 네. 아니 그 황교안 대표가 지더라도 얼마 표 차이가 안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뭐 상대가 보시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논평을 해야 되나요? 아니 이제 네. 나중에 이제 결국은 황교안 대표 쪽 그 보수 쪽도 결집을 해서 큰 차이가 안 나지 않겠냐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종로는 그 굉장히 격렬한 경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선 후보로서 이낙연의 경쟁력은 이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일을 했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의 겨울에 3,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지만 네. 지난 2년 동안 닭과 오리 살처분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2018년 메르스 인명피해 한 명도 없이 막아냈습니다. 네. 강원도 산불 역대 그 규모의 산불 중에서는 가장 빨리 진화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등등으로 저는 일을 한 경험이 있고 네. 그 경험의 밑바탕에는 지방자치를 해봤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저의 특별한 뭐라고 할까요? 강점이라고 하긴 이상합니다만은 네. 저의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낙연 총리, 선대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성공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지금 2차 국면에서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정부의 어떤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보이시나요, 혹시? 일단 정부의 방역을 신뢰하면서 네. 협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네. 이런저런 말을 해대는 것이 예.
사태의 관리에 도움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제 가천 길병원 감염내과 의사분과 얘기를 했는데 메르스 때 경험 이후에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21대 국회에서 좀 뭐랄까 힘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후변화와 함께 감염병이 훨씬 다양하게 네. 빈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해서 공공의료체계의 확충 이것은 한시바삐 서둘러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에 네. 국회가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네. 지나간 일을 따지기보다는 네. 앞으로라도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공약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나요? 네, 그래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